음, 제가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요, 특히 이슈 에세이들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이슈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 예제를 그래도 일단 좀 많이 외우시는 방법을 많이 택하시죠. 그리고 외워야 하고요. 음, 이슈를 첨삭하다 보면은 떤 문제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첨삭하는 과제뿐만이 아니라 이슈 매핑하시고 예제 외우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시기 전에는 또 몇 개 써보실 거 아니에요? 몇 개 써보실 때 어떤 식으로 본인의 에세이를 또 평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맞춰서 쓰시기도 하시고, 본인의 에세이를 또 스스로 읽어보면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잘 들어보시고 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과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들 이슈 과제하실 때 제가 이제 일종의 템플릿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GRE 라이딩 시험에서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인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취딩이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제가 템플릿 뿌려드릴게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구조를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이 구조에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 컨텐츠를 이제 채우시는 거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역량이신데, 물론 또 채우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템플릿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템플릿 없이 저는 에세이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러셔도 괜찮아요. 이 템플릿을 써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이슈 에세이를 일단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 이슈 에세이에서 어느 부분에 평가 요소가 들어가는가를 손쉽게 구조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 두고 썼지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트로에 기본적으로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서머리 들어가 줘야 돼요. 저자의 주장 요약해 주셔야 되시고, 거기에 쓰는 이제 언어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언어들은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기본 표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되, 저는 조금 더 유려한 에세이를 쓰고 싶습니다, 스타일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표현들을 알고 싶어요 하시면 어디를 참고하셔야 돼요? 샘플 에세이를 또 참고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thesis가 뭐죠? 보통 여러분의 thesis는 그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may not always be the case, 반드시 그렇지 아니할 수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그래서 thesis 의 성질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업 시간에도 요런 구조, 서머리 플러스 thesis의 구조로 인트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구조와 표현을 외워두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디 1, 토픽 센텐스에서 뭐를 일단 밝혀줘야 돼요. 요런 거 들어가는 게 좋아요. admittedly 그래요.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요런 접속사, 일부 동의 접속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어요, 들어가줘야 돼요. 토픽 센텐스는요, 여러분의 입장만 일단 밝혔으면 기능은 됐어요. 물론 토픽 센텐스가 유려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간단한 논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토픽 센텐스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일부동이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 쓰기 전에 지금 사실 뭐가 이미 돼 있어야 되죠? 매핑은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핑 쓰는 방법 이미 비디오 다 보셨었어야 되고요. 매핑이 끝난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썼던 토픽 센텐스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템플릿, 과제 템플릿에다가 reasoning 플러스 example 이라고 써놨는데, 근데 제가 여기 for instance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 가운데 논리 부분을 아예 안 쓰시고 처음부터 example로 폭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논리가 한두 문장이라도 있는 게
아주 좋고 훨씬 도움이 돼요. ETS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without connecting ideas, 충분한 논리적 설명 없이 충분한 connecting ideas가 없이, 즉 설명 없이 예제를 리스트업 하는 거 좋지 아니하다 했고요. 이거 점수에 리미테이션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슈의 평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먼저 쓰세요. reasoning. 왜냐하면 because 같은 접속사 나오면 되게 좋겠죠. 저자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토픽 중에 하나가 중급 실전반에서 보는 토픽 중에 하나가 expert의 평가가 가치 있습니다. 이런 토픽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뭐를 자꾸 외우시라 그러냐면은 they are more informed.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까요. because라고 하면서 reasoning, logic, connecting ideas. 이 논리적 설명이 한두 문장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한두 문장 드리지 않을걸요. 제가 막 세네 문장, 네다섯 문장 논리도 어느 정도 충분히 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누구를 드리죠? 예제를 드리죠. 예제 1, 2. 예제가 없이 논리적 설명만으로도 4점까지 갈 수 있는데 거꾸로 되잖아요. 논리가 없이 예제만 들어간다 4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 한두 문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제 1, 2. 예제 꼭 2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뭐 에세이에 꼭이라는 건 없어요. 심지어 안 들어가도 논리적 설명이 충분하다면 4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개보다는 2개가 좋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거는 논리적 설명 한두 문장 플러스 예제 1, 2. 그리고 나서 closing sentence 따라서 저자의 주장이 그럴듯한 면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줄바꿈하지 마세요. 제가 첨삭하다 보면은 동일한 바디 패러그래프 내에서 줄바꿈 계속 하시는 경우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바디 1 이렇게 끝났고 사실 또 바디2 마찬가지죠. 바디2의 토픽 센텐스는요, 이미 아까 매핑할 때 만들어 놨어요. However,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모든 면모에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템플릿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reasoning, 논리와 예제를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논리 부분 한 문장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2문장이면 더 좋겠지만 한 문장이라도 들어가는 게 점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제 1, 2. 바디 2, closing sentence. 이런 걸 보면요. 역시 저자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바디 2. 바디 2의 토픽 센텐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thesis 반복인 거예요. 혹은 thesis 등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바디 3는요.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점수로 나눠드리면 3.5에서 5점까지는, 아니 3.5에서 4점을 원하시는 경우까지는 안 쓰셔도 되세요. 바디 2까지만 잘 쓰셔도 4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멈 점수가 4점이고 원하는 점수가 4, 4.5, 5, 5.5 이러시면 이제 바디 3를 반드시 쓰셔야 되세요. 자, 그럼 바디 3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디 3는요. 바디2를 부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thesis,를 부연하기도 해요. 즉, 다시 한번 저자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사 논리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논리가 나올 수도 있고 유사 예제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예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바디2와 바디3는요. 어차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라고 봐요. 유사한 내용으로 바디2를 부연하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걸 봐도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라고 하면서 크게 보자면 thesis,를 부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반대하는 예제 2개 외우면 바디2까지 쓸 수 있고요. 반대하는 예제 4개 외우면 바디3까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결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쓴 내용이 뭐죠? body one. 그러게요. 그럴 때도 있네요.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예제를 보면 그럴 때도 있죠. body two.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예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때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의 thesis 반복. conclusion도 항상 유사한 구조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에 맞춰서 쓰시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평가 요소를 잘 인지를 하신 경우에는 여기다가 에세이만 쭉 쓰셔도 되세요. 쭉 쓰셔도 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첨삭할 때 느꼈던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첨삭할 때 제가 뭐를 느끼냐면은, 인트로, 여러분 인트로 괜찮습니다. 인트로에 보통 저자의 클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러이러한 것이에요. 엑스퍼트의 저지먼트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엑스퍼트의 저지먼트가 desirable 하다, 혹은 뭐 more important 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저자의 클레임을 summarize 하신 다음에 그러나 반드시 그렇진 아니합니다. 인트로 별 문제 없이 잘 쓰세요. 게다가 영어 에세이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인트로에 일러버레이션도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점수에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에요. 일단 시간 내에 바디 1, 바디 2 컨텐츠를 충분히 쓰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기능적으로만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일단 바디 1 들어가 봅시다. 바디 1, 매핑할 때 빼놓은 토픽 센텐스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요. 저자의 주장이 옳을 때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그샘플로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면 근데 이그샘플이 사실은 여러분의 리즈닝, 로직 부분을 서포트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일부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because 왜냐하면 expert들은 more informed,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논리가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 외교장관을 보면, 예를 들어 국방장관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누클리어 사이언티스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reasoning 혹은 connecting ideas 정말 쉽게 설명하는 부분 없이 바로 이그샘플로 뛰어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유의해 주세요. 요렇게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에세이를 쓸 수가 있고 고득점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가 있으세요. 바디2 마찬가지죠. 바디2의 토픽 센텐스도요. 이미 매핑 때 끝난 얘기예요. 에세이 쓸 때 다시 토픽 센텐스 막 만들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미 토픽 센텐스는 나와 있어요. 바디2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닝. 여러분 매핑에 리즈닝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하냐면 그러나 엑스퍼트가 아닌 non 엑스퍼트들도 왜 valid judgment를 만들 수 있냐면 요거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렸어요. 논리. 이거 복습해 보세요. 그 자료 찾아보세요. 엑스퍼트에게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non 엑스퍼트들이 valid judgment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 non 엑스퍼트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의 지식 이런 거 뭐라 그래요? common sense라던가 일반적 경험칙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reasoning, 논리 부분 한두 문장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example, 예를 들어서 non-expert들이 언제 pass valid judgment, 적절한 판단, 가치 있는 판단을 만드는가 그리고 나서 예제 나오는 거죠. 바디3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혹시 쓰시는 경우는 다시 한번 반대예요. 게다가 엑스퍼트들의 판단이 오히려 크게 좋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퍼트들의 판단의 맹점, 다운사이드도 우리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예제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에세이를 보시면 더욱더 좋은 에세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그샘플을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리즈닝, 논리는 토픽 센텐스를 서포트하고 여러분의 이그샘플은 논리를 서포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저자의 주장이 옳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슈 결론 되겠죠. 그래서 요 구조와 내가 충분한 설명, 충분한 논리적 설명과 커넥팅 아이디어즈를 사용하고 있는가? 충분한 설명이라 그러면 정말 한 문장도 괜찮고요. 두세 문장이면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예제를 써주는가? 이렇게 한번 판단과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제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진도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제도 외우지만 그에 따른 논리도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